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살짝 하고 계속 하던 대로 출발할게요. 무한급수 했었죠. 복습. 첫 번째. 무한급수의 정의는 뭐 이런 거였어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까지 갔을 때 an을 무한대까지 합하겠습니다. 일부러 좀 거꾸로 쓰고 있습니다. 걔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수열의 합 sn이 있어요.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일반항인데 이걸 막 나열을 하다가 무한대까지 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얘가 n로 수렴을 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일반항이 어디로 갔죠? 0으로 갔었죠. 이렇게 일반항 0으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항이 0으로 갔을 때 무한급수는 존재할 거냐? 그거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었고, 반례가 뭐가 있었냐면 n분의 1 이런 게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루트 n 더하기 1 루트 n분의 1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일반항은 둘 다 0으로 가지만 무한급수합은 존재하지 않죠. 둘 다 발산하잖아요. 무한대로 이제 가버리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 원명제가 참이면 대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n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무한급수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a의 n은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 얘기 했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무한급수 안에서 딱 떼가지고 배우는 게 있었어요. 무한등비급수라는 게 있었었는데, 무한등비급수는 뭐 이런 거였죠. 무한급수가 n이 무한대로 가서 sn을 구하는 것이 이제 무한급수인데, 이 수열의 합이 등비수열의 합으로 나타나는 경우 뭐 그런 거잖아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해 보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야, 너 쭉 나열을 해서 무한대까지 합하면 뭐가 될까? 뭐 이런 거였잖아. 근데 뭐 이런 거였었죠. 그 수열의 일반항이 등비수열이라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의 n-1승 뭐 이랬을 거잖아요. 그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sn을 쓰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항수승 그 첫 번째 항 이렇게 됐었죠. 근데 만약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n이 무한대로 가는 순간 이게 0으로 이렇게 죽는다 그랬죠? 아래 n제곱이 2분의 1의 n제곱 같은 거 보면 무한대로 때리면 0으로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분모가 엄청 큰 거니까. 결국 n이 변수인데 나머지 문자들은 상수 취급을 해서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기억나세요? 이걸 무한등비급수라고 하는데, 무한등비급수의 합이 하려면 일단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하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끌어내 봤더니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다시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네네네네,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저렇게 무한등비급수의 합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 그때 수렴값을 구하래. 그러면 공비랑 첫 번째 항을 찾아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세 번째, 이 무한등비급수랑 무한급수 이론을 하면서 하나 정리한 게 있어요. 무한등비수열이 있고 무한등비급수가 있고 두 개가 있었었는데, 수렴 조건이 있었었죠. 무한등비수열과 무한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일단 첫 번째 항이 뭐 해야 되지? 0일 수도 있다, 0일 수도 있다 그랬죠? 둘 다 첫 번째 항이 0이면 다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비만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너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죠? 1이 포함된다 이랬었어요. 첫 번째 항이 3이면 공비가 1이잖아. 3, 3, 3, 3 이렇게 갈 거니까 수렴하기 때문에 1이 포함된다 그랬고, 무한등비급수는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이 정도 이론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할 텐데, 이제 보시죠. 몇 번 불편한가? 몇 번 불편한가? 원했던 것 같고, 그래, 기억난다. 기억나고 있다. 36페이지에 2-22번부터 아냐?
맞지? 그래. 자, 2-22번부터 봅시다. 실에 매달린 추가 있어요. 실에 매달린 추가 있는데 A에서 B 방향으로 B에서 A 방향으로 계속 좌우로 운동한대요.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매달려 있대요. 이쪽이 A고요. B래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것 같아. 처음에는 뭐 A에서도 B까지 갔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갔대. 첫 번째 갔고요. B에서 A까지 갔겠죠? 근데 보자. 그 다음에 B에서부터 A까지 가는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 10분의 1이 감소한대. 그러니까 원래 거리에다가 10분의 9 곱하면 그 다음 거리가 나오지. 0.1% 10% 감소한 거잖아요. 그죠? 10% 감소한 거니까 90%만큼 간 거잖아. 내가 키가 1m라고 가정을 해요. 10%를 깠어요. 그럼 나는 이제 90cm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9 곱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번만큼의 이제 거리가 있어요. 이제 2번의 거리는 거기에다가 10분의 9만큼 이제 곱하면 될 것 같은 거야. 납득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이 짓을 한대요. 미친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가요. 또 가는데 그래. 여기 직전 상황이 2번이었거든? 근데 2번에다가 또 뭐 곱할 거냐? 10분의 9 곱할 거잖아. 그죠? 2번에다 10분의 9를 곱한다는 소리는 1에다가 10분의 9를 곱한 상황에다가 다시 10분의 9를 또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납득됐어요? 그래. 이렇게 간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 그래놓고 문제를 봤더니 A에서부터 B까지 운동 거리가 50이래요. 1이 51이구나. 이 소리거든? 얘를 한없이 계속했을 때 멈출 때까지 운동 거리에 뭐 총합을 구해보라는 거죠. 이제 해보러 가죠. 이거는 뭐냐면 니네가 문제를 풀기 직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생각들을 지금 정리를 한 거야. 되셨죠? 시작을 해보자고. A에서부터 B까지 간 거리는 50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간 거리는 직전 50에다가 10분의 9만큼 곱하기로 했잖아. 되셨죠? 그러니까 50에다가 10분의 9만큼 곱했어요. 그 다음 간 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분의 9만큼 곱하는 거잖아. 10% 감소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더하기 50 곱하기 10분의 9의 제곱 이렇게 갈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무한대까지 합하라는 거지. 됐죠? 등비수열 합이거든요. 등비수열 합인데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 그럼 얘는 수렴하겠지? 그때 수렴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됐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땀난다 합니다. 그래서 얘가 너 수렴 값은 1 빼기 공비 10분의 9 분의 첫 번째 항 50 이제 이렇게 돼요. 얘가 10분의 1분의 50이 되는 거잖아. 500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23번 뭐죠? 망했죠 이제 23번. 아이씨 좋았는데 그죠? 22번은 행복했는데 망했습니다. 자, 먼저 이런 도형 문제를 풀 때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현재 스코어 졸업할 때까지 수능을 볼 때까지 논술 빼고 도형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직각삼각형이야. 삼각비를 쓰거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거나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이거를 쓰지 않고 나머지 쓰는 건 기타 문제예요. 거의 나머지가 10% 직각삼각형 안에서 노는 게 90%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세요. 따라해봐. 직각삼각형.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평면도형의 성질들을 배워요.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 무슨 뭐 삼각형의 성질 이런 것들. 원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배경 설명을 하자면 니네 이런 거 잘 알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헷갈리는 건데 너희들은 아직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중학교든지 고등학생이 된지 이런 거 잘 압니다. 얘를 지름이라고 부르죠. 지름의 원주각은 90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알잖아요. 그죠? 왜 90도인지는 지금 물어보지 않았잖아. 하여튼 지름의 원주각은 90도죠. 그러면 이런 것도 지금 알아요.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심각이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똑같은 이 호를 품고 있는 부채꼴에서 원주각을 하나 잡아요. 그러면 잘 안다. 여기 있는 각을 뭐라고 할까요? 2세타라고 할까요? 이 각은 뭐예요? 세타. 반땅을 때리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죠? 잘합니다. 또 원이 있어요. 이 원 안에 수직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뭐 말 그대로 접선을 하나 때리죠.
접선을 때리게 되면 이게 접점이거든요. 그 중심으로부터 접점을 이어. 항상 수직이야. 따라서 임의한 점 하나를 아무거나 잡잖아요. 연결시키는 순간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당연하죠? 그럼 얘를 슬슬슬슬 끌어올리게 되면 현 정도로 생각을 해보죠. 따로 그릴까? 여기다 그냥 할까요? 현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이 있으면 중심으로부터 연결하고 싶어야 돼. 연결하는 순간 얘도 이등분하죠? 왜냐하면 반지름 같고 이변은 공통이고 수직이니까 R, H, A 합동? 나 맞게 얘기한 거냐? 합동이잖아, 그지? 합동이 되는 거니까 이등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 안에서 수직인 상황이 뭐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랄지 아니면 삼각비랄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주각, 중심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자, 4점짜리입니다. 23번. 자, 문제를 보는 순간 말이 많죠. 앞에 보세요. 앞에 나 보세요. 말이 많잖아. 말이 많은 문제인데 4점이잖아. 이러면 해볼 만한 거야. 배점을 매기는 그 기준에는요, 문항의 길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항의 길이가 일단 길잖아.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항이 짧잖아. 근데 4점이잖아. 그럼 두고 봐야 돼. 이걸 풀 건가 말 건가. 됐죠? 근데 긴데 이런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그림을 먼저 봐요.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묻는 것을 봐요. 그 다음에 읽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냥 읽잖아? 읽고 묻는 거 보고 그림을 봤지? 거의 한 반 이상은 다시 읽어. 못 알아들었거든요. 뭐지? 이거 다시 읽어. 이러지 말고 그림 보고 묻는 거 보고 읽는다. 됐어요? 오케이. 3번 드릴게요. 풀어보시죠.